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책돌이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지난번에 이어 27번째로 사마천의 사기입니다. 하이가 진나라에 시집온 후 아들 하나를 낳고 남편 하우숙은 그만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말았다. 그러나 하이는 3번씩이나 다시 젊어졌다는 말이 후세에 전해질 정도로 미색이 뛰어났을 뿐 아니라 나이가 들었어도 그녀의 요연미는 더해졌다. 우선 하이는 진나라의 왕이었던 영공과 눈이 맞아 남몰래 정을 통하는 사이가 됐고, 또 공령, 의행보라는 두 사람의 대부도 각기 하이와 관계를 맺고 있었다. 세 사람은 하이의 속옷을 얻어 그것을 조정의 회의석상에까지 입고 나와 서로 자랑할 정도였다. 어느 날 영공은 공령과 의행보를 거느리고 하이의 집에 가서 잔치를 벌였다. 영공은 하이의 아들이며 대부인 하징스를 앞에 놓고 두 사람의 대부를 비아냥댔다. 하징스의 얼굴이 아무래도 자네들을 닮았군.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왕님을 쏙 빼어 닮았습니다. 그러고는 세 사람이 기득거렸다. 징스는 크게 분노하였다. 그는 영공이 술을 마시고 돌아가기를 기다려 큰 알을 들고 마구간 옆에 숨어있다가 영공이 돌아갈 때 쏘아 죽였다. 공령과 의행보는 그대로 초나라로 도망쳤고 영공의 태자도 진나라로 피했다. 그리하여 징선은 스스로 왕임을 자처하게 되었다. 이듬해 초나라 장왕은 영공 암살에 재상을 들어 군사를 일으켜 징서를 토벌하고 주살하였으며 정나라를 초나라에 복속시켰다. 그런데 장왕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장왕은 하이와 동참한 후 그녀를 소실로 삼고자 했으나 대부 무신이 말렸다. 하이는 상스럽지 못한 여인입니다. 그녀가 정나라에 있을 때 오빠인 영공과 재상 자공과 동시에 정을 통해 마침내 영공이 비명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시집와서도 남편을 요절하게 만들었고, 또한 세 사람과 정을 통해 그로 말미암아 나라까지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엄란하고 상스럽지 못한 여자를 취하려 하십니까? 마침내 장왕은 단념하였다. 그 뒤 초나라 장군 자반이 그녀를 달라고 했지만 무신이 역시 제지시켰다. 그 후 연륜벼슬했던 양로가 하이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런데 얼마 안가 양로 역시 전쟁에 나가 죽었고 그 아들 허교가 그녀를 범하여 데리고 살게 되었다. 이때 평소에 하이를 탐내왔던 무신이 꾀를 내어 결국 하이를 데리고 진나라로 도망쳐 같이 살았다. 그러자 장군 자반이 크게 화를 내어 허교를 죽이고 무신의 가족들을 몰살시켜버렸다. 이 소식을 들은 무신은 복수를 결심하고 오나라로 스스로 가서 틈만 나면 초나라를 침략하였다. 그리고 결국 오나라는 진나라와 힘을 합해 초나라를 공격하여 대성을 거두게 되는데, 초나라 왕은 한쪽 눈을 실명하고 홧김에 장군 자반의 목을 베어버렸다. 이 모두가 하이라는 한 욕으로부터 비롯된 일이다. 호탕한 패자, 장왕 17년 봄에 초나라는 정나라를 공격하여 3개월을 포위한 끝에 한국을 받아냈다. 장왕이 정나라 수도로 입성하자 정나라 왕은 항복의 표시로 우통을 벗고 팔을 드러내면서 양을 끌고 나와 엎드렸다. 저는 하늘의 도움을 얻지 못하여 대왕을 섬기지 못하고 대왕께서 진노하시어 우리 정나라를 정벌하셨으니 이 모든 것이 저희 잘못입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대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겠습니까? 바라건대 저를 남해로 축출해 주십시오. 만약 정나라를 멸망시켜서 저를 노예로 삼아 제후에게 하사한다고 하더라도 대왕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만약에 대왕이 주나라 여왕, 선왕, 그리고 정나라 황공, 무공을 잊지 않으시고 정나라를 멸하지 않으신 채 저로 하여금 다시 대왕을 모시게 한다면 이는 저희 소망입니다. 다만 저희 사치스러운 바람일 뿐입니다. 초나라 대신들은 모두 대왕 절대로 들어주시면 안됩니다 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장왕은 정나라의 군주가 이처럼 자신을 낮출 줄 아니 틀림없이 그의 백성들에게 성실하고 잘 이끌 것이요 어찌 그의 국가를 멸할 수 있겠소 라고 말하였다. 그러고는 손수 군기를 들고 좌우 군대를 지휘하여 30리 떨어진 곳에 후타여 주둔한 뒤
정나라와 강화를 맺었다. 초나라 대부 반항이 정나라 도읍에 들어가서 맹약을 체결하고 정나라 군주의 동생 자량을 인질로 삼아 초나라로 데려왔다. 그런데 정나라가 미처 항복하기 전에 진나라에 구원 요청을 했었다. 그리하여 진나라는 순인보를 대장군으로 삼아 구원군을 파견하였는데 6월에 되었어야 비로소 황하에 당도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초나라가 정나라를 항복시켰으며 양국 간의 강화가 맺어진 후였다. 순인보는 그대로 철수하려 했으나 부하 장군들이 완강하게 반대하였다. 모두 정나라를 지원하러 왔는데 정나라에 도착하지도 않아서는 안됩니다. 장수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으나 결국 황하를 끊었다. 한편 초나라 군대는 정나라를 제압한 뒤 황하에서 말에 물을 먹인다는 것을 출정의 명분으로 삼고 북상하였다. 결국 초나라와 진나라 군대 간의 격전이 벌어졌다. 이때 정나라는 오히려 초나라를 도와 진나라를 공격하였다. 이 전투에서 진나라 군대들은 괴멸되었고 병사들은 앞을 다투어 황하를 건너 도망치려 했다. 그러나 먼저 배오른 병사들은 배가 뒤집힐까 두려워 배전에 매달리는 병사들의 손가락을 칼로 계속 쳐버렸다. 순식간에 배에는 잘려진 손가락들이 수북하게 쌓였다. 이 전쟁에서 크게 이긴 초나라 장왕은 천하의 패자로 인정받으며 제후들을 호령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3년 후 초나라가 제나라에 보낸 사신을 중간에 송나라가 죽인 사건이 일어났다. 이 소식을 들은 장왕은 크게 분노하였다. 어찌나 급히 서둘르든지 맨발로 간도 서지 않은 채 뛰어나가 군대의 출동 명령을 내릴 정도였다. 그리하여 시종들이 신발을 챙겨가서 신겼고 왕관도 챙겨가였으며 수레를 급히 몰고 따라가 태워야 했다. 장왕은 군대를 일으켜 곧바로 송나라 도읍을 완전 포위하였다. 5개월이 지나자 성 안에서는 식량이 바닥나 아이들 서로 바꿔 먹고 시체의 인고를 말려서 불을 떼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때 송나라 장군 화운이 용사 몇 명만을 데리고 한밤중에 성을 빠져나가 초나라의 자반 장군을 만났다. 자반은 장왕에게 이 사실을 고하였다. 장왕이 성 안의 실정은 어떠한가라고 묻자 자반은 인골로 밥을 짓고 서로 아이들을 바꿔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장왕은 참으로 화원은 군자로다. 우리 역시 이틀뿐의 식량밖에 남지 않았다. 라면서 철수 명령을 내렸다. 그 후 총나라는 진나라와의 관계를 끊고 초나라를 섬기게 됐다. 장왕 23년 장왕은 세상을 떠났다. 13. 공자새가 높은 산을 우러러보고 큰 길을 따라간다. 공자새가는 위대한 사상가이자 교육자이며 유학의 창시자인 공자의 삶과 그의 업적을 상세하게 기술하여 공자 사상에 대한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공자는 노나라의 창평왕에 있는 추나라라는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의 선조는 송나라 사람으로서 4대 절인 공방숙 때의 송나라에서 노나라로 건너왔는데 공방숙은 백하를 낳고 백하는 숙량허를 낳았다. 숙량허는 널끔하게 안씨 집안의 딸 야합과 하여 이구산에서 신에게 제를 올린 뒤에 공자를 낳았다. 노나라 양공 22년의 일이었다. 공자는 태어났을 때 머리의 정수리가 움푹 패어 있고 그 둘레가 언덕처럼 올라가 있었으므로 언덕구자를 따서 구라고 이름을 지었으며 어릴 때의 이름은 중리였다. 공자가 매우 어릴 때 그의 부친이 사망하여 그의 어머니는 노나라 도읍의 동쪽에 있는 방산에 아버지를 묻었다. 공자는 부친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고 모친은 그 장소를 공자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다. 공자는 어린 시절 소꿉놀이를 할 때 곧잘 제사 그릇을 늘어놓고 제사를 모시는 예절 동작을 하였다. 그의 모친이 사망하자 공자는 부친의 무덤을 몰랐으므로 부모님의 묘소를 만들어 드릴 수가 없어서 모친의 영구를 노나라 도로에 임시로 세워 놓았는데 이는 공자의 심사숙고에서 비롯된 일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친의 장례 때 수레를 끈 남자의 어머니가 부친의 무덤을 가르쳐 주어서 비로소 모친을 부친의 무덤에 합장할 수 있었다. 공자가 아직 마로 만든 허리띠를 차고 상을 지내고 있을 때 대부 계시가 마을의 유지들을 모아 잔치를 베푼 일이 있었다.
공자도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계시의 가신인 양호가 공자를 보고는 여기는 선비들이 오는 자리이다. 너를 초대하지 않았다라며 출입을 막았다. 공자는 할 수 없어 발길을 돌렸다. 공자 나이 17세 되던 해에 노나라 대부 맹기자가 노소공을 수행하여 초나라에 갔다가 돌아와 병이 중하게 되어 임종을 앞두고 자신의 후계자인 의자에게 훈계하였다. 공구 이 사람은 성인의 후손으로서 그 조상은 송나라의 화를 입고 노나라를 피신하였다. 그의 선조인 볼보아는 원래 송나라 군주를 계승할 후계자였으나 아우 여공에게 양보하였다. 그의 정손 정고보는 대공, 무공, 신공 3대를 보좌하여 상경으로 일했다. 그는 매번 명을 받을 때마다 더욱 공경하고 신중했는데 그리하여 그의 정에 씌어진 명문에는 첫 번째 명을 받을 때 몸을 숙여 예를 다하고 두 번째 명을 받을 때 허리를 굽혀 예를 행했으며 세 번째 명을 받을 때 머리를 더욱 낮게 허리를 더욱 굽혀 예를 행하였다. 길을 걸을 때는 담장을 따라 걸었다. 그렇지만 아무도 감히 나를 모욕하지 않았다. 나는 이 소수로 밥과 죽을 끓여 입에 풀칠해 왔다라고 하였다. 그의 공경하고 예의 있음은 이와 같았다. 나는 그 성인의 후손은 비록 국왕의 죄를 잊지 못한다고 하여도 반드시 제득에 통달한 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들었다. 지금 공부는 나이는 매우 어리지만 박학하고 예의를 좋아하니 그가 바로 제득이 통달한 자가 아닐까. 만약 내가 죽거든 너는 반드시 그를 스승으로 모시도록 하라. 명의자가 죽은 후 의자와 노나 사람 난궁경숙은 공자를 찾아가 예를 배웠다. 이에 계무자가 죽고 계평자가 그 자리를 계승하였다. 공자는 가난하고 지위도 매우 낮았다. 어른이 된데도 특별히 사정이 좋지 않아 대부 계시의 수화 관리를 하였는데 통계가 정확하여 착오가 없었고 그 뒤 다른 사람의 목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을 때는 가축들이 잘 자라고 목장의 관리 또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많은 이익을 남겼다. 이공의 인정을 받아 공자는 시공에 임명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노나라를 떠났으나 제나라에서 배척을 받고 송나라 사람들과 위나라 사람들에게 쫓겨났으며 진과 채수도 공격에 취해 노나라로 다시 돌아왔다. 그는 키가 9척 6촌이나 되어 사람들은 모두 그를 장인이라 부르면서 기이한 사람이라고 느꼈다. 노나라 군주도 공자를 잘 대접했으므로 노나라에 돌아온 것이었다. 본래 학문이 뜻이 있었던 공자는 틈틈이 공부를 하여 자기 악기를 학문에 두기로 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였다. 고전을 배우고 좋은 스승이 있다는 소문을 들으면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 배우기를 간청하였다. 그렇게 몇 년을 노력한 끝에 공자 자신도 훌륭한 스승이라는 소리를 듣게 됐다. 이에 따라 공자라는 이름도 노나라에서 차츰 그 명성을 쌓게 되었다. 노자와의 만남. 공자가 이름을 얻어 제자들을 가르친 어느 날 공자의 제자인 난궁경숙이 노나라의 군주에게 말했다. 공자 선생님을 모시고 주나라로 공부하러 가게 해주십시오. 노나라 군주는 이를 허가하여 마차 한 대에 2마리 말을 내어주고 시종 한 사람까지 딸려보냈다. 이렇게 하여 공자는 경숙과 함께 주나라에서 예에 대하여 배우게 됐다. 이때 공자 일행은 노자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작별할 때 노자는 전송하러 나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사람을 보낸 뒤에 부자는 재물로서 하고 인자는 말로서 한다고 하고 나는 부자가 될 수 없고 다만 인자라는 명의를 동행하여 말로서 그대를 보내려 하오. 총명하고 통찰력이 깊으면서도 도리어 죽음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남을 논의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요. 또한 말을 잘하고 박식하면서도 오히려 그 몸이 위태롭게 되는 사람인데 그것은 남의 제약을 자주 지적하기 때문이요. 남의 자식이 된 자는 마땅히 마음속으로 부모를 생각하고 오직 자기만 생각해서는 안되며 남의 신하가 된 자는 마땅히 마음속에 군주를 생각하고 오직 자기만을 생각해서는 안되는 법이요. 공자가 노나라로 돌아온 뒤 공자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이 차츰 늘어나게 되었다. 이상으로 책 읽기를 마치겠습니다.